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너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FOMC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매파적으로 거의 열흘 일주일 단위로 바뀌면서 점점 매파적으로 변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감으로 해서 어려운 시장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수급이 변화했는데도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금요일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려드리는 거니 잘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시청을 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우지수입니다. 3일 연속 양봉 나오면서 멋지게 반등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4,800포인트까지 바로 회복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되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고, 여기서 살포시 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다우지수가 해줄 반등, 기본적인 거는 다 해줬다라는 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등이 나왔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14,000포인트까지 회복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전쟁 리스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상 바로 회복되는 건 쉽지는 않다. 협상에 큰 진전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 전에 회복되면은 정말로 시장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지금 3일 연속 양봉 뽑아주면서 반등 강하게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얘기 뭐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지금 기존의 입장 차이 여전한데 협상은 지속한다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전쟁을 재개하고 있는데 뭐 사기도 떨어지고 뭐 의욕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명분도 별로 부족하고 하다 보니 뭐 생각과 다르게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완벽하게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 수도까지 진격하는 듯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뭐 생각외로 뭐 아예 뭐 점령되거나 지금 뭐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죠. 양쪽 다 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는 협상을 빨리 종결짓고 싶다는 의지에 의해서 뭐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결정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전쟁 재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3차 대전은 안 일어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푸틴이 또 핵카드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은 서로 피곤해집니다. 핵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빠르게 이제 뭐 다음 주 중에라도 우리 바람은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잘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업데이트 되는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갭상승 후에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해당 지수권에서 지금 뭐 양봉을 살짝 세워주면서 지금 뭐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2,750은 회복 못했으니까 코스피는 여전히 뭐 약세 구간이다. 불안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그래도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900포인트 돌파도 코스피가 2750포인트 회복되는 것보단 빠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어제 회복되고 오늘 한 차례 더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웬만하면 첫 번째 양봉,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에다가는 돌파 시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돌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1% 상승하면서 922포인트. 이 정도면 안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변수가 나와서 뭐 전쟁이 뭐 심화되거나 둘이 뭐 협상을 이제 안 한다거나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거나 하는 큰 이슈만 아니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만 체크해 드리면, 자,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 주식은 좀 매도했지만 코스닥이 좋은 이유는 코스닥을 외국인과 기관이 한 1,000억 정도를 매수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이 더 양호할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장이 올라온다고 해서 전 종목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지 어느 섹터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 옵션, 풋 옵션 같은 위아래를 다 막아놓는 변동성을 이제는 조금 줄이고 야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이제 포지션. 코스피는 사실 못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라야 되는데 양쪽 다 막아놓은 거는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선물을 뭐 2,600계약 정도 매수했으니까 중립 이상 정도는 돼요. 수급이. 코스피 주식 매도, 선물 매수, 그리고 양쪽 매도면 양매도면은 중립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강세는 아니니까 주말 앞두고 이 정도면 양호한 수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7만 원 부근에서 계속 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21선도 못 올라가고 이 뭐 72,500원 구간도 회복을 못 하면서 여전히 뭐 약한 구간을 보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뭐 주주총회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주. 오늘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을 했는데 때를 정말 잘 맞춰서 상장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 상장하자마자 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연속으로 로봇 관련주가 좋죠. 유일로보틱스 외에도 에브리봇, 뭐 SP 시스템즈, 뭐 DY 러셀, 뭐 사믹 THK, 마인지렉 같은 종목들이 이 로봇 그 AI 쪽으로 해서 좀 모멘텀을 좀 만들고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얘기 나오면서 게임주들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움직였는데 게임주는 뭐 펄어비스가 기존에 도깨비 오픈하면서 오픈이 아니죠 공개를 하면서 이제 뭐 주목을 많이 모았는데 그리고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도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오픈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 나가면서 중국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예쁘게 좀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좋고 뭐 YJM 게임즈, 위직 스튜디오, 바른손, 뭐 선익시스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이제 뭐 VFX나 아니면 기존의 VR 쪽으로 엮여있던 쪽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엮여있다 보시면 되고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은 항상 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 그룹에서 볼 때 넵튠을 항상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넵튠이 21선 돌파해서 어제 3일 연속 좋은 모습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넵튠 같은 경우도 서서히 뭐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살아난다, 메타버스가 살아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넵튠 쪽도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유가하면 뭐 당연히 S-오일인데 S-오일이 뭐 그렇게 뭐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GS가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뭐 미국에서 원유 재고 문제도 있고 오펙에서 증산이 무산되면은 공급 위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펙 플러스 뭐 회의를 보고 나면 되는 거고 뭐 가장 큰 거는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러시아가 또 재개를 한다. 물론 협상 중인데도 저래요.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빠르게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오히려 뒤로 협상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테마성으로는 이제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약했고 중앙에너비스 정도만 오늘 좀 뭐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윗꼬리 달고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전쟁이 저렇게 협상이 이제 아예 결렬되면 모르겠는데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서로의 진척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 뭐 이런 쪽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조금 내려놓고 나중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쳐다보기도 좀 어려운 정도가 됐죠. 만약에 이번에 뭐 다시 이슈가 나와서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전쟁 리스크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협상 쪽 이제 그리고 평화 협상 쪽으로 해서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빠지셔야 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는 잘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힘이 계속 약해요. 이런 이슈가 나와도.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위험합니다 말씀드릴 때 해당 섹터는 좀 제외하고 매매하시면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게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섹터를 매수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섹터만 골라도 좀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뭐 비상식적으로 수급적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무작정 이제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따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서 정리하신 분들 뭐 감사 인사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제가 말씀드렸죠. 3월 정도 되면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양회 이후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철강주, 뭐 조선주, 뭐 이런 이 경기 민감주들 있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에 들어가면서 한풀 이제 올라오다가 좀 쉬는 구간 그리고 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 봉쇄가 해제되고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섹터들이 좀 살아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위쪽으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 쪽 철강 쪽 강관 쪽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한 1%대 포스코랑 비슷한 모습인데 뭐 세아제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문배철강, 동일제강, 뭐 금강철강, 부국철강 뭐 많죠. 이런 중소형 이런 이제 뭐 관광업체들, 제강업체들 쪽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들, 뭐 프롬파스트라던가 뭐 유라테크 뭐 유명하죠. 그리고 뭐 영보화학,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이런 세종시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돈이 조금 몰린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어울리지 않지만 전업투자자분들 정도나 치고 빠지는 정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성신양해 같은 경우 이게 시멘트 관련주 쪽으로 해서 유연탄 가격이 인상되니까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누누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멘트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세종시 쪽이 또 같이 엮이기도 하고 유진기업에서 이제 인수한다라는 이슈 기존에 한번 받아서 한 차례 올라오고 휴식을 취했죠. 이 이슈까지 보면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쌍용 CNE가 당장 수급은 더 좋지만 저는 성신양해 쪽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성신양해가 조금 못 오르고 쌍용 CNE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더 강하게 올랐을 텐데 결국 지금 보면 성신양해랑 쌍용 CNE랑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부터 해가지고는 요 14,000원 전후 뭐 이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요 쌍용 CNE는 요 올라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면서 쉬고 있고 성신양해는 어때요?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 세웠죠. 그러면은 성신양해가 뭐 살짝 살포시 뭐 쉬는 구간 나왔지만 결국은 고점을 돌파해서 16,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관점을 좀 변형해서 수급만 보는 거 좋습니다. 수급 따라가는 거, 돈 따라가는 거 좋죠. 그런데 이런 정도를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주식하는데 조금 더 이제 유익하고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회원분들 이제 성신양해를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이쪽 세종시 관련해서 좀 엮였는데 여기에 뭐 불가리스 가격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슈몰이를 좀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해당 쪽에 뭐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슈를 하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순환매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섹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원전 관련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대표적으로 해서 나머지 뭐 일진파워라든가 전체적으로 22,000원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다. 뭐 이렇게 강했으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올라왔으면 쉴만하죠. 그런데 이
이 관리받는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재무도 개선되고 두산중공업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뭐 풍력, 뭐 원자력, 뭐 수처리 뭐 다 갖고 있죠 여기는. 그래서 뭐 또 좀 팔방미인 같은 규모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22,000원 안착하면은 그래도 매수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요 밑에서 매수한 거는 돌파한 다음에 쉬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은 계속 말씀드린 뭐 보성 파워텍이든 뭐 일진 파워든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장대항공 후에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죠. 크게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22,000원대를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위쪽에서 쉬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주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거는 대신 이제 24,000원 이제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쉬는 쪽 원전 관리주 어제 말씀드렸고 GS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 건자재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정책 관련 중에서 가장 뭐 핵심이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쪽 부동산 아니냐라고 말씀드려서 양쪽 다 누가 되던 주택을 공급한다. 뭐 누가 이제 뭐 시세를 조정하네. 뭐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네, 정부가 주도로 하네.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결국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쪽 좋을 거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쪽까지.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너무 이 무거운 종목이 또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거기다 유가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GS건설이 46,000원을 유지만 잘해준다라면 오늘도 아래꼬리 잘 달아서 아래쪽에서 매수는 들어왔는데 유지만 해준다라면 여기서 1차 매수 만약에 혹시나 밀리는 거 생각해서 이제 44,0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46,000원, 뭐 44,000원 이하 이렇게 1차, 2차 매수 정도 생각하고 이쪽도 담아두는 것도 순환매를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 최근에 중국 쪽에 뭐 사드 배치를 하면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최근에 한한령이 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면은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우려감이 정말 나오고 중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엔터 콘텐츠 쪽 뭐 양호한 것 같아요. 4대 기획사 기본적으로 해서 뭐 제이 콘텐츠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들 뭐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고 그 외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주워담 줍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워 담아 놓으시면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돈이 된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제가 뭐 TJ 미디어 뭐 누누이 뭐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마다 TJ 미디어를 강조드렸는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치고 나가죠. 이 종목도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가격적으로도 좀 마음에 드는 쪽까지 뭐 괜찮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1선을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6,000원 뭐 중반 중후반대 정도 되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6,500원 손절 딱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인터파크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여행 관련주 쪽 뭐 인터파크 그리고 제가 뭐 카지노 쪽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리오프닝 쪽도 충분히 인터파크도 6,000원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3일연속 음봉 나온 건 기분 나쁜데 6,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지금 이번 주에 워낙 확진자가 뭐 60만 명도 뭐 일일 확진자가 넘고 하면서 문제가 돼서 그러지 이게 조금만 완화된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다. 자 그럼 뭐예요? 어제 소개해드린 원전 관련주 그리고 뭐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이제 주택 공급 관련주 그리고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뭐 또 편안하게 좀 추격 매수해서 이제 아유 또 떨어지면 급락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매매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 추후에도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편안하게 저희 쪽에 가입 상담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잘 관리를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영상 보세요. 한 최근 영상 뭐 6, 7개 정도 보시면은 순환매 도는 거 기가 막히게 체크한 거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좀 비정상적으로 수급이 돌아갈 때는 수급에 의해서 이제 돌아갈 때는 그때는 뭐 정확하게 뭐 예언을 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언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다음 순환매 그리고 쉬고 있는 쪽 섹터 쪽을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쌀 때 올라와서 지금도 싼 구간이죠. 쌀 때 잡아놓고 올라가는 거 수익 실현하고 또 쉴 때 또 다시 잡고 하면
지금 구간은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게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나는 좀 부족하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저희 쪽에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시청을 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